예, 나왔어요. 예, 여러분 어때요? 좀 영상을 보시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일본 애들의 그런 강제징용에 관련해서 하지마 섬에 관련된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그것도 조금 이따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와 관련해서 좀 열받는 부분이니까. 강제징용이라는 거는 일제강점기 때 1930년대부터 일본 애들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지네들이 필요한 물자나 이런 걸 다 강제로 우리나라 국가 총동원령이라고 그래가지고 내선일체, 뭐 일선동조론, 뭐 일본과 한국은 뭐 같은 대한제국 우리나라 뭐 조선인은 같은 몸이다, 같은 민족이다 하면서 같은 민족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 민족은 총알바지 시켜? 막 그런 식으로 하고 막 징용 강제징용 보내가지고 지하정원 캐게 하고 뭐 여자들은 진짜 막 진짜 일본군 위안부로 가가지고 성노예 시키고 이제 아주 그냥 얼마나 탁탁탁 털어먹었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소나무들이요 다 벌거벗었어요. 소나무들 다 뜯어가지고 송진 뽑아가지고 제트기 연료 사용하고 쇠라는 쇠 그런 철들은 다 뺏어가가지고요. 그 문고리가 없었대요. 문고리도 없고요. 밥 숟가락도 없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뭐라고 그러지? 공출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막 그런 그 친일파 애들이 와가지고 막 공출이라고 했는데 와요. 맨날 이런 철 같은 거 가져가려고. 그러면은 몰래 숟가락 숨겨놓고 흙에다가 막 숨겨놓고 나무 숟가락으로 먹고 정말 집에 남아있는 철이란 철은 다 가져가서 다 그런 거 무기 만드는 데 쓰고 그럴 시기입니다. 그럼 그때 시기에 왜 하필 사할린 섬으로 갔을까요? 사할린 섬의 위치가 어딘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사할린 섬은 바로 여기입니다. 되게 위쪽이에요. 엄청 추운 부분이에요. 굴단님 감사하고요. 자, 한국에서 훨씬 위쪽입니다. 사할린이 일본하고 러시아랑 항상 영토 분쟁이 있었던 곳인데 일본 최북단 쪽 북해도 위쪽에 있습니다. 이 사할린은 엄청 추운 지역이었고 러시아에서도 별로 사용을 하지 않았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죄수들을 보내는 이 사할린 섬이 그 죄수들이나 혁명가들, 공산주의에 막 혁명을 했던 혁명가들을 이쪽으로 강제로 보냈던 그런 감옥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그 작가 이름이 뭐더라? 체코브가 이 사할린을 슬픈 틈새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영상 이름도 슬픈 틈새인데 슬픔의 틈새 바로 이 사할린 섬입니다. 이 사할린은 북사할린과 남사할린이 있는데 남사할린이 일본 쪽에 좀 가깝기 때문에 물고기 모양으로 생겼죠. 남사할린 쪽에 일제감점기 때 많은 분들이 강제징용을 봤어요.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풍부했거든요. 석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탄광개발 같은 걸로 많이 가셨다고 그래요. 탄광업, 목재업, 어업, 여기 주변에 어업 같은 걸 개발하러 많이 강제징용을 보냈고 여기에 있는 동포분들은 거의 다 징용으로 인해서 이제 가신 분들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43,000의 동포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되게 추운 지방이 얼마나 황당하겠어. 갑자기 징용을 보냈는데 도착해보니까 배 타고 도착해보니까 완전 추운 곳이고 그 위주에 그 추위에 많은 분들이 죽기도 했고 여러분 그 탄광에서 일한다는 거는 국제시장 보셨죠? 국제시장 가면은 거기에 파독 가가지고 이제 독일 가가지고 막 탄광에서 이제 지하정원 캐는 거 나오잖아요. 그 깊은 갱도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뜨거운 그 갱도에서 지하정원에 계속 탄광 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막 감자 같은 거 진짜 먹어가면서 그리고 갑자기 탄광 가스 때문에 폭발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네 나라 사람들 안 시키고 우리나라 사람들 시킨 거지. 허리도 제대로 못 피는 진짜 그런 일을 했고 그런 일을 해가지고 이제 광복이 됐을 때 이분들은 심정이 어땠을까요? 광복을 했으니까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나는 고생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귀국선이 오지 않았다는 거. 일본 애들은 8.15 광복 이후에 각 지역에 뭐 사할린이던 저기 동남아시아든 중국이든 각 지역에 귀국선 다 보내서 다 데려왔어요. 본인들이 굳이 거기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 빼고는 다 본토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 왜 안 챙겼을까요? 너무 나라가 약했던 것도 있지만 그때 당시 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군정 소련정으로 이제 그때 막 찬탁하면서 신탁 통치하고 있을 시기였고 우리가 귀국선을 보낼 만한 돈도 없었고 그럴 뭐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뭐 그런 쪽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그런 거를 잘할 위인이었으면 6.25 때 한강 그 대교를 이렇게 그렇게 빨리 폭파시키고 뭐 아무튼 그러지 않았을 텐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냥 남았습니다. 귀국선이 오지 않았고 어떻게 보면 버려졌어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계속 어쩔 수 없이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남사할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그런 김치, 뭐 국수, 뭐 그런 것들, 한국 음식들을 되게 좋아한다고 해요. 사할린에 관련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어딨지? 사할린 관련된 일단은 저기 이 고려인 분포 이 지도부터 볼게요. 자, 보시면요. 사할린이 지금 사만 보시면은 우즈베키스탄 그쪽이 제일 많아요. 우즈베키스탄이 아무래도 스탈린 때 강제해주 되시고 거기서 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즈베키스탄 19만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카자흐스탄 그쪽이 중앙아시아 쪽이 제일 많습니다. 고려인 분들이 그 다음은 이제 연해주와 이제 사할린이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분포되어 있습니다. 모스크바로도 지금 많이 가셨어요. 그래서 막 성공하신 분들은 모스크바에서도 막 높은 돈 잘 버는 은행장이 되신 분들도 있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사할린 부분은 참 슬픈 부분이고 제가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표를 이제 정리하면서 마지막에 막 배타적인 민족주의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드시니까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분들도 많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나라로 돌아오신 분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 그 영상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그 영상 먼저 보고 좀 얘기를 우리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은 여러분들 고려인 분들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얘기 좀 나누고 우리가 좀 어떤 식으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채팅창에서 그런 얘기도 하고 좀 자유로운 얘기를 나누고 싶었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분은 지금 강제이주 이후에 타타르족이랑 같이 이렇게 좀 타타르족 분들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 2세, 3세 분들 말씀 보여드린 거고, 강제이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아까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나서 제가 소련의 영웅제도 얘기했잖아요. 강제이주를 당했는데 그 카자흐스탄,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 그런 건조한 지역에서 갈대밭을 실제로 다 손으로 뽑고, 목화랑 이런 벼농사 같은 거 짓는데, 이때 당시 소련은 코로즈라고 해서 이런, 코로즈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런 집단 농장 제도가 있었어요. 집단 농장 제도는 여러분 아시죠? 공산주의의 그런 협동농장, 같이 집단으로 농장해서 그 생산량을 가지고 국가에서 상을 줘요. 그래서 이때 당시 이런 공산주의는 이런 명칭을 많이 써요. 새마을 운동, 새마을 운동이 아니지, 새벽별 보기 운동, 이런 식으로 천삽지라고 한번 허리 피기 이런 얘기 북한에서 들은 것 같은데 소련에서는 영웅제도를 해가지고 3가지 영웅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투영웅과 노력영웅, 모성영웅인데요. 전투영웅은 전투에서 적장을 많이 사살한 사람, 전투영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노력영웅인데 여기서 이제 노력영웅이 고려인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노력영웅은요, 일벌레예요, 말 그대로. 엄청나게 노동을 해가지고 생산량을 많이 낸 그런 코로즈에서 노력영웅, 이제 인을 뽑는 거죠. 그래서 이때 고려인분들이 뭔가 그래도 이제 소련에서 인정받고 살기 위해서 노력영웅이 되기 위해서 하루에 진짜 4시간 자고 맨날 밭일하고 농산일하고 그렇게 영웅이 되고 그렇지만 다 개발을 하고 영웅이 됐지만 그리고 나서 소련 붕괴 이후에는 내가 저 밭들 내가 다 개간한 건데 그 영광은 다 어디로 가고 그냥 괜히 배척당하고 오히려 생활이 안 좋아지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3번째 모성영웅은요, 이거 보고 빵 터졌어요. 아이를 10명 이상 낳은 모성영웅은요, 애를 많이 낳는 건데 3명도 아니에요. 10명. 애 낳는 기계인가? 10명을 어떻게 낳지? 1명 낳고 바로 남편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성영웅은 여자 혼자서 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남편이 좀 이렇게 낮저 슈퍼밤이어야지만 모성영웅을 낳을 수 있는. 어쨌든 이런 서론형 영웅제도도 있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오히려 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소련 붕괴 이후에는 갈 곳 없는 떠돌이 처지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 떠돌이 처지가 돼서 실제로 고국에 왔는데 고국에서도 차별을 받는 그거 제가 뉴스 하나 땄거든요. 잠시만요. 그거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영상 잘 보셨죠? 이 뉴스 보고 저도 참 답답하더라고요.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한국이 그리워서 우리 옛날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한국, 뭔가 꿈에 그리던 한국, 같은 민족인 한국, 우리랑 같은 외모인 그 한국으로 찾아 들어왔는데 한국말도 못하고 한국 문화가 낯설기 때문에 오히려 산재를 당하고
어, 뭔가 이렇게 좀 같은 민족인 그런 대우도 못 받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고려인 특별법을 만들자라고 안산 쪽에서 막 이런 활동 많이 하거든요. 이 고려인 특별법이 지금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고려인 분들을 그냥 이런 그런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분명히 정말 독립운동의 그런 후손분들도 있고, 같은 민족이고, 정말 우리 민족이 그리워서 오신 분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고학력도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보고 요런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들이 한글을 몰라가지고 되게 어렵잖아요. 한글 회화가 안 되잖아요. 그리고 낮에는 일하시기 때문에 밤밖에 공부를 못 하시니까,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면 어떨지. 아프리카 TV에는 너무 욕설이 많나? 아니면 저희 이번에 제가 대학생분들 그 카란다시 그 동호회분들하고 만났잖아요. 저번 주 금요일에 이 고려대에서 그 러시아의 고려인분들 거의 지금 어린 그 분들에게 한국말을 전파하고자 이런 취지로 동화책을 직접 만들어서 러시아어와 한국어로 된 동화책을 보내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모금 운동을 지금 아프리카에서 희망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냐님이라고 한국말도 되게 유창하게 잘하신 그 실제 고려인이신 고려인 4세이신 제냐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진짜 시간 나는 대로 밤마다 고려인분들한테 러시아어도 할 수 있고 한국말도 할 수 있으니까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니까 한국말을 알려드리는 그런 방송을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은 한국말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곳이 없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스탈린의 강제이주 정책 이후로는 모국어를 교육을 못하게 금지했어요. 모국어 금지 정책으로 이런 모국에 관한 문화, 한국의 문화, 그런 한글말 그런 거 다 못 배우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복지를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남의 민족도 아니잖아요. 요즘에 뭐 다문화 하면서 막 동남아시아 막 품자, 뭐 다문화 사회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민족을 먼저 챙겨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답답한 게, 뭐 이스라엘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오니즘이 되게 강하고 자기 민족주의가 되게 강한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오니즘으로 인해서 팔레스타인을 내쫓고, 걔네들이 이스라엘이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자기네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고 나서 이스라엘 밖의 유태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그 디아스포라를 모두 다 품어야 된다. 적극적인 귀환 정책을 했어요. 다 돌아와라. 시오니즘 돌아와라.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디아스포라는 대표적인 게 고려인이죠. 그래서 고려인 분들은 진짜 뭔가 모국을 그리워서 왔는데 모국에서는 딱히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사업 쪽에 일하신다던가 나중에 뭐 공장을 지으신다던가 했을 때 적극적으로 좀 고려인 분들을 좀 이렇게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좀 써주시고 고용해 주시고, 그 주변에 고려인 분들을 만난다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좀 바라봐 주시고, 한국말이 서툴다면 한국말도 좀 알려주고 좀 그런 마인드를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게 됐고요. 제가 희망풍선 관련된 거를 조금 더 홍보를 해볼게요. 희망풍선은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그게 한 개만 쏘셔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한 개 1,000원인데요. 아프리카 TV 들어가시면 잠시만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리스트형으로 나왔는데 처음에 보면은 큰 화면만 뜨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개편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길 가도 맨 끝에 네모가 있어요. 여기 네모가 있습니다. 네모에서 맨 밑에 희망 프로젝트라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후원이 성공한 프로젝트들도 많고요. 지금 계속 후원 중인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제가 참여한 건 최근인데요. 금액이 많이 올랐네요. 제가 왠지 뿌듯합니다. 제가 이거 관련된 홍보 방송 금요일에 했기 때문에 자 보시면 뭐 인트로 영상도 있고 현재 지금 39명이 참여했습니다. 자, 카란다시로 뭉쳤다. 고려대 노원어문과 학생분들이, 이제 러시아어과 학생분들이 카란다시라는 이런 동호회를 만들고, 카란다시는 러시아어로 연필이라는 뜻을 지닌 고려대학교 학생분들의 번역 모임으로 한국어와 러시아어로 번역된 이런 전래동화를 통해 이런 구한마 이런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으로 강제주당한 우리 한민족 동포인 고려인분들한테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분들에게 그 동화책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화책을 통해서라도 한국말을 접할 수 있게 우리나라의 그런 민족의 가장 기본적인
한글이잖아요. 한글을 암으로써 이런 그 다음에 역사도 배우게 되는 것이고 제가 이분들 대학생분들을 만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 통통한 분하고 이렇게 부위하고 있는 이 제냐님하고 그리고 안경 쓰신 분 가운데 안경 쓰신 분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요런 아이디어도 냈거든요. 이번에는 전래동화지만 다음 동화책은 역사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뭐 단군시나 뭐 견우화직녀 맞아? 뭐 그런 온달공주 온달광자와 평강공주 이런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순신 장군 위인전이라던가 이런 역사적인 것도 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아무튼 카란다 씨는 전래동화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그 고려인 분들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전래동화를 뽑는데 인쇄하는데 이 대학생분들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대학생분들이 막 이런 일러스트 구하고 실제로 다 막 번역하고 검수하고 이러면서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 전래동화를 출판하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전래동화 만드는데 정말 단돈 1,000원이라도 많이 기부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후원 참여 인원이 막 떠요. 예, 여기 보시면 혹시 저희 팬분이시면 제가 보는데 아직 우리 팬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한나하트 붙으신 분들 보면 여기님, 영원님 우리 팬분들도 많이 후원을 하셨어요. BJ 한나님 100개 생색 예, 저도 여러분들 기부를 많이 하시면 저도 나중에 또 뒷심으로 한번 더 기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바람님, 양면님, 사랑님 저희 팬분들이 많이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아스님 뭐 이렇게 많이 기부해 주셨고요. 우리 뭐 우왕졸려님부터 해가지고 많이 기부해 주셨는데 여러분들 너무 기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50만원 모였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100만원 돌파할 수 있게 많이 기부 부탁드리고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이렇게 고려인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궁금하신 거 질문 받으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책을 굳이 여러분들은 책을 사실 필요가 없죠. 그 책을 러시아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분들한테 러시아에 있는 그런 고려인 5세, 4세 그분들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글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한글을 되게 공부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한류 열풍 때문에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고 한 번에 듣고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해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되게 자긍심을 가지고 한국이 되게 잘 살고 막 김연아 선수 막 이렇게 유명해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자랑스러워한다고 해요. 제가 준비한 그 사진들을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독립운동 후손인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신 정도 있습니다. 독립투사 후예인 고려인 동포분들 모국 방문단 러시아 분들과 이렇게 혼혈이 돼가지고 이렇게 외국인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인 분들 여러분 좀 공감이 안 간다면 우리 민족 분들 중에서 좀 성공하신 분들, 유명하신 고려인 분들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또 우리나라 분들이 또 잘생겼잖아요. 훈남. 러시아 문화 대통령 빅토르 최. 이분은 좀 되게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영화나 뭐 음악이나 되게 유명한 이분이 죽었을 때 따라서 자살한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러시아 문화 대통령 빅토르 최도 고려인 출신이고요. 러너러님 감사해요. 자, 저한테 풍선을 주실 게 아니라 희망 풍선 많이 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리고요, 유명 고려인 분, 또 가수로 유명하신 분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아니타 최 씨라고 하는데요. 이분도 뮤지션으로 고려인 3세인 아니타 최 씨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되게 이쁘죠. 우리나라 사람이 또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또 유명 고려인 분, 운동선수이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분은 심지어 독립운동, 의병장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2018년 평창의 기대주 피겨스케이팅 선수로요. 데니스 텐 이분인데요. 이분은 김연아 선수랑 같이 갈라쇼에서 파트너로 갈라쇼에서 섰던 분이에요. 아마 얼굴 기억나실 수도 있어요. 김연아 선수와 같이 이렇게 피겨 파트너로도 했었던 잘생겼어요. 이분도 고려인 후손이고 심지어 독립운동 후손이라는 거. 예, 고려인보다 국가가 먼저 잘 돼 고려인을 받아도 뭘 해주지.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국가 예산이 그 적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좀 쓸데없는 데 쓰지 않고 요런 쪽에 좀 투자를 하면 어떨까 요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 고려인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좀 금융업계 1인자로 은행장으로 러시아에서 100대 부자에 들어가는 이고리킴님, 이분도 고려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유명인 분들 말고는 사실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뭐 사할린 동포분들 보면은요,
특히 이제 중앙아시아 쪽 동포분들은 많이 삶이 힘듭니다. 많이 어려우시고, 사실 여러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뭐 저기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 필리핀 이쪽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하고 결혼 많이 하는 거 아시죠? 그 우즈베키스탄도 이쁘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김태희가 김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이쁘다고. 그쪽 분들하고 많이 결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왕 결혼하실 거 고려인 후손분들하고 또 결혼하는 건 어떨까? 어차피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삶이 힘드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고려인 아이들 사진을 좀 따와봤어요. 이분들은 다 막 머리 노랗고 이런 러시아인들 중에서도 외모는 우리나라 한국인의 외모를 갖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분들도 있고, 제가 어디서 본 기사에는 나타샤님이라고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연세대학교에 들어오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그 막 개고기를 먹고 김치 냄새 나는 그런 누런 황인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따돌림을 당하고 그렇게 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인 분들의 그런 현재 상황이 그렇게 항상 다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리고 광주에 있는 새날학교 대안학교예요. 저는 제 꿈은 제가 나중에 학교에서 일하게 된다면 대안학교에서 일하는 게 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정말 내가 만약에 진짜 뭐 쇼핑몰이던 BJ로던 크게 성공을 한다면 제가 나중에 대안학교를 세워서 미디어 쪽으로도 많이 하고, 저는 역사를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역사를 공부하는, 역사를 토론과 연극과 뭐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다양한 역사 수업을 하는 역사 수업 전문 그런 대안학교를 세우고 싶은 게 제 꿈인데, 어쨌든 이 새날학교도 너무 좋은 취지를 갖고 이 고려인 분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이 새날학교 원장님이 목사님이더라고요. 그 목사님 관련된 내가 기사를 안 땄나 보다. 아무튼 이게 목사님이라고 해요. 그 목사님 이름이 김천현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새날학교에서 이분이 정말 너무 가난했고 다 막 검정고시로 겨우겨우 이렇게 학교를 나오시고 그리고서 이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새날학교를 세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조선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김제동의 대안학교, 그것도 취지가 좋더라고요. 김제동의 대안학교는 영어 교육에 관련된 대안학교인데, 뭐 외국 사람과 우리나라 사람을, 외국인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인은 영어를 배우고, 외국인한테 한국어를 알려주면서 언어를 배우는 것 자체는 참 어렵구나,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영어를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건 아니라는 뭐 그런 걸 깨달으면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외국인한테 영어 뭐 한국어를 알려주고 서로 배우면서 수업하는 그런 방식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 제가 사실 사진을 되게 많이 뗐는데요. 자, 사할린 강제징용 입증자료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강제징용된 사람들의 몸을 봐요. 너무 마르고 채찍 막 이렇게 맞고 그래가지고 다 흉터고, 제대로 일하지 않으면 때리고 밥도 제대로 안 주고, 이 소련시대의 생산의 한인 기록 존재를 찾아낸 거, 남사할린, 도요하라 경찰국 조선인 관련 문서 등등으로 사할린 강제징용 입증자료가 계속 속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실제 고려인분들 독립운동 활동을 했던 그런 관련 사진이고요. 이런 고려인분들에 관련된 거, 자, 제가 준비한 거 중에, 뭐, 요런 거. 1991년에 이제 소련이 해체되고, 이런 배타적 민족주의 정책 때문에 고려인분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았고, 고국으로 되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고려인분들이 많고요. 현재 고려인들은 차별을 피해 한국으로 왔지만, 또 언어적, 문화적 차이로 고국에서도 차별을 또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 한국어 알려주는 거,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요. 중앙아시아에 우리가 딱 중앙아시아 정착하자마자 있었던 그런 움집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힘든 삶, 이렇게 움집 짓고서 겨울을 나왔다는 거. 그리고 중앙아시아 정착지에 지금 남아있는 비석을 땄어요. 이것은 1938년 4월에 막 토구를 가지고 짓고 살았던 초기 정착지다라는 이런 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준비한 거는 다 했고요. 저는 이 부분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고려인 특별법. 왜 고려인 분들을 진짜 무슨 외국인 노동자처럼 이렇게 대우를 하는데, 사실 이 고려인 분들은 진짜 독립운동가의 후예이기도 하고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이런 드나듦이라도 자유롭게 드나들기라도 했으면 하는
사실 이런 조선족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좀 범죄 이런 것도 있긴 한데, 고려인분들 이런 것들 사실 근데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뭐 범죄가 안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들 우리 한민족인데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드나들게 해주고 뭔가 이런 교육 쪽, 한글 교육이나 우리 민족 교육 쪽에 좀 국가에서 힘썼으면 하는 복지 쪽으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교사 자격증이 있지만 수업을 할 데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굳이 야학 이런 거 말고라도 국가에서 무슨 강당을 빌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방과후 교실, 학교 방과후에 학생들 다 가고 나서 학교 비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복지 차원에서 그 학교에서 이제 밤에 야학을 여는 거죠. 국가 차원에서. 놀고 있는 교사 자격증 갖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학원 강사를 주로 하면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분들도 이런 좋은 취지의 한글 교육, 역사 교육 이런 걸 한다면 되게 많이 참여를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가가지고 정말 수업하고 싶고 뭐 그런 열정이 막 들더라고요. 뭐 정기적으로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가서 그냥 간단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수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에서도 좀 그런 복지를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좀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마음이 움직이신다면 제가 이번에 소개한 한국어로 된 전래동화를 보내는 고려인 아이들에게 한글 동화 선물하는 이 카란다시 이분들에게 여러분들 기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프리카 희망풍선, 아프리카 별풍선 가지고 사실 대외적으로 많이 욕을 먹잖아요. 하지만 좋은 희망풍선도 있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러분들이 희망풍선을 쏴주시면 그 희망풍선 한 개가 희망풍선 발음 왜 이렇게 안 좋아? 희망풍선 한 개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정말 티끌모아 태산. 이 기부라는 것은요, 정말 한 명이 왕창 이렇게 막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00원씩 정말 많은 분들이 모여서 티끌모아 태산, 이게 더 마음이 정말 감동인 것이거든요. 부종민 님이 한국인 한국말 쓰고 한국문화 아님? 고려인 분들은요, 한국어를 많이 못하세요. 워낙 이주된 게 지금 벌써 150년이 흘렀고, 지금 5세대까지 지금, 지났고, 그때 소련 통치하에 있을 때, 그 모국어 교육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 아신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인원이 많아요. 60만이면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고학력자도 꽤 많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으면 하고, 그리고 그분들, 거기 있는 분들에게 한글 교육이라도 좀 했으면 하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카란다시 분들이 하시는 오프닝 영상, 요거, 아까 잠깐 짧게 보셨겠지만 못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요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영상 잘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어느 정도 카란다시에 대해서는 좀 제가 금요일부터 방송도 많이 했고 설명 많이 했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이 고려인 분들한테 우리가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하지마선 그 영상까지 보고서 얘기를 편하게 나눌까요? 제가 사실 이번에 유네스코 등재 그것 때문에 좀 열받아서 한 번 더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할린 섬에 강제징용 간 것에 대해서 좀 와닿지가 않는다면 이 하지마 섬의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분노가 이렇게 막 끌어오를 것 같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서 얘기를. 예. 자, 영상 잘 보셨죠? 사실 오늘 배운 내용하고는 그게 바로 관련이 된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 강제징용에 대한 그런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왜냐하면 사할린 섬에도 미쓰비시 중공업 들어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그런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미쓰비시 중공업이 뭐 하는 데냐면 주로 자동차 만드는 데인데요. 우리 옛날 차들 있잖아요. 아마 SM5 뭐 옛날 거? 근데 옛날 현대기아차에도 거의 엔진이 미쓰비시 거 썼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반에 현대차에 미쓰비시 엔진 썼다고 들었었고, 그런 미쓰비시 중공업 대표적인 그 외제차가 뭐지? 일본의 모터, 엔진이나 모터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뭐 대표적인 전범 기업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그런 뭐 BMW 이런 데도 예전 전범 기업이었기 때문에 전쟁 범죄
전범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뭐 유태인들에 대한 그런 사과, 그런 배상 그런 게 다 이루어졌는데 일본 애들은 아직도 그런 게 배상이 안 이루어진 게 되게 많아요. 얘네들은 뭔가 이렇게 사소한 개개인의 그런 배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그 얘기예요. 니네 옛날에 한일 협정 때 다 배상금 줬잖아. 니네 그것 때문에 경제 개발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모든 것을 다 배상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런 개개인의 배상도 있는 것이고 강제징용 가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몸 다치고 그런 분들 그리고 뭐 위안부 할머니분들 그런 건 개별 배상을 해야 되는 거고 정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 하지마 섬이 유네스코 등재가 됐다고 어젠가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 대신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대신 거기에 여기에 강제징용을 했던 섬이고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했던 그런 부분을 기재하는 걸 약속으로 해가지고 유네스코에 올렸다고 하는데 두고 봐야겠죠. 어차피 두고 봐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진짜 두 눈 뜨고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말해놓고서 막상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유네스코 그게 등재가 됐다는 것도 참 짜증이 나네요. 예, 아무튼 지금은 오늘은 고려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제가 고려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감은 오시는지 고려인에 대해서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는지 제가 러시아에 있는 고려인들을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에 사랑에 빠질 수 있게 이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쁘죠? 이분도 고려인이에요. 자, 이분은 근데 어머니가 러시아인이시고 아버지가 한국인입니다. 이분이 아마 이분도 고려인 사세로 알고 있는데, 혼혈이긴 한데, 이분도 저기 배우로, 엘레나 안으로 되게 예뻐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정말 고려인 분들이 러시아에 많이, 감이 막 오죠? 막 도와주고 싶죠? 그쵸? 막 관심 갖고 싶고, 이쁘기 때문에. 이분 이 사진 말고도 이쁜 사진 많아요. 그리고 아까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하기 전에 요 얘기를 안 했는데, 중앙아시아 강제 이주하기 전에 스탈린이 그 고려인분들, 좀 인텔리분들, 좀 고학력자인분들, 지식인분들은 거의 약 2만 5천 명 정도를 그냥 다 총살해버렸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자기네 공산주의에 위협이 되는 인물이다. 이러면서, 1937년 8월 소련 안전기한에 체포되어 총살됐다고,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떠왔고요. 참 아픈 역사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안 가지는지, 세계에 퍼져있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좀 더 복지적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 자격증 있는 건가요? 예, 교사 자격증 있어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그러면 굳이 자격증이 없어도 이렇게 막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저는 교사 자격증은 있고요. 근데 뭔가 제가 역사 수업을 할 때 뭔가 딴지 걸고 싶은 마음에 자격증은 있나요? 자격은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자격은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는 전교사 2급 자격증이고요. 사립학교는 면접 보고 들어갈 수 있는데 공립은 임용고시를 봐야죠.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 질문 아무튼 더 궁금하신 거 질문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준비한 거는 요 정도까지 하고요. 그리고 이 고려인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가시고 좀 도와주시고 싶으신다면 이번에 아프리카에서 고려대학교 카란다시 그 팀분들과 같이 하는 프로젝트인 희망풍선 프로젝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희망풍선을 거기서 쏴주시면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수수료도 떼지 않아요. 아프리카의 수수료도 떼지 않고 그것을 전액 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려인 아이들에게 그 전래동화를 한국어로 된 전래동화를 기부하는 데 쓰이니까요. 좋은 취지니까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을 좀 본받아야 돼요. 예, 그들은 진짜 그 민족주의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끈끈한 민족주의가 좀 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 이번에 한국 자격증 1급 따려고 하는데 난이도 어려울까요? 1급은 어려운 편이죠. 근데 그래도 공무원 시험보다 쉬운 걸로 알고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충분히 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심강나님 바람직한 방송이네.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게 어느 정도 뭐 어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더 많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맨날 빽빽하게 이렇게 수업 준비를 막 하는데 맨날 여기서 절반도 얘기 못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예.
저 그림 자료도 다 보여드렸는지 모르겠고, 제 이번 카란다시 그 인터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카란다시 인터뷰 영상에 진짜 고려인 사세인, 실제 고려인이신 제냐님하고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되게 얼굴도 뽀해가지고 이쁘게 생겼고, 되게 착하고, 부산 사투리해요. 부산에서 11살부터 부산에서 사셨다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실제로 러시아어과 이제 전공하시면서 이런 고려인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거 보면서 나는 대학교 때 진짜 무슨 일을 했나. 대학교 때 왜 나는 이렇게 이런 뭐 사회봉사, 재능기부 이런 쪽에 왜 생각을 못했을까. 왜 맨날 술만 먹고 놀러 댕겼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저는 옛날에 역사가 기본이라 다 아는데 요새 진짜 젊은이들이 모르더라고요. 예. 역사 교육이 요즘에서야 조금 강화가 됐지, 역사가, 한국사가 막 선택이었고, 그리고 중학교 때, 이명박 정부 때 좀 아쉬웠던 게, 이명박 정부 때 좀 영어 교육을 강화하면서 역사나 이런 쪽을 좀 강화를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중학생들은 뭐 중1 뭐 이럴 때, 1학기는 사회를 배우고 2학기 때는 뭐 이렇게 도덕을 배우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학기별로 나누기도 했고, 그러면서 국사 교육도 좀 이렇게 위축되고 그랬었어요. 제가 학원 강사 했을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위축이 돼서 그때 그래서 외고 입시학원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외고 입시학원이 좀 페이도 세고 아무래도 이제 좀 대우가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전에 작은 학원들은 진짜 이런 국사 알려주는 한국사 선생님, 그러니까 그런 사회 선생님 대우가 안 좋았어요. 그러는데 요즘엔 조금 한국사가 좀 뜨고 있죠. 예. 연병거지님이 역사 공부가 솔직히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우리의 내용이고, 우리 뿌리에 관련된 거고, 요즘은, 예, 수능에서 한국사 영역이 많이 필수가 됐고, 요즘 한국사 강화를 하고 있는데, 좀 사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한국사를 좀 강화하면, 근현대사 부분을 공부를 하고, 좀, 정부에 악감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해서 약간 정부의 그런 약간 의도도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학생분들이 좀 역사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역사 스캔들을 하게 됐고,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한국사 수업을 하게 됐습니다. 유태인들이 잘 되는 이유는 부모들이 역사를 잘 가르쳐서 그래요 라고 풍류나마님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역사 수업뿐만 아니라 가정교육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가정교육을. 우리나라는 그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나라는 되게 없이 살다가 갑자기 잘 살았기 때문에 자식을 낳으면 자식한테 뭔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맞벌이를 해요. 그래서 맞벌이를 하고 너무 어린 시절부터 보육원에 맡겨요. 그래서 요즘 어린이집에 문제들이 막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에 그런 공부나 이런 거를 부모가 직접 가르칩니다. 부모가 가르쳐주고,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언어나 뭐 이런 것들을 되게 가정교육을 중요시한대요. 물론 예의범절이나 이런 매너까지, 뭐 탈무드 그런 것들을 꼭 읽게 하고, 이런 지혜로움과 뭐 그런 것들을 부모가 직접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런 가정교육이 조금 아쉽지 않나. 사실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가기 전 유치원까지 가장 중요한 건 가정교육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철없고 막 인터넷에 악플 달고 진짜 막 패드립 치는 애들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애미애비도 없는 놈, 가정교육이 안 된 놈, 이렇게 욕을 하잖아요. 가정교육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나중에 결혼하면은 절대 어린이집 안 보낼 거고, 내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없이 살면 없이 사는 대로 안 보낼 거고, 저는 3살까지는 무조건 제가 끼고 살고, 그리고 4살 되면 사회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저는 가정교육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끼고서 애착관계, 그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부터 뭔가 배운다는 거.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역사 교육을 직접 시켜준다는 거, 공부를 시켜준다는 건 아이한테는 평생 자랑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나님 왜 갑자기 교육방송이에요? 컨텐츠 좋잖아요. 제가 역캠방송을 할 때 역캠방송은 컨텐츠가 없다, 역캠방송은 춤추고 이쁜 옷 입고 승가자랑 뭐 외모자랑 요거밖에 없고 하도 욕을 먹어가지고, 제가 2012년에 처음으로 이제 교육방송이란 걸 하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사 교육방송은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요. 제 전공자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학원 강사를 2012년 이후부터 안 했거든요. 이 모바일 이것 때문에 유행하면서 학생들이 나를 다 알아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잘린 건 아니지만 원장님은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뭐, 최 선생님을 이용해서 더 우리 학원의 발전을 막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나를 BJ와 선생으로 막 혼동하니까 안 되겠다. 그때 또 제가 또 갑상선 기능저하가, 갑상선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하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쉬고, 그래서 그때 이제 입원하면서 학원도 관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좀 열중하게 됐고 하게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왜 도대체 역사교육과를 나왔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좀 너무 내가 전공이 아쉽다 이러면서 내 원래 꿈이었던 인터넷 강의로 다시 돌아온 거죠. 물론 쇼핑몰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냥 내 전공 살려서 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제 사실 아프리카도 이제는 너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TV에서 교육방송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 영어, 뭐 국어, 뭐 한국사, 수학까지 교육방송 본인의 재능 기부로 무료로 교육방송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